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입니다. 인컨설팅 이정원 대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다 실패했습니다. 네. 잘 안 됐어요. 예. 네, 노래해 주려고 그랬죠. 네. 한번 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예. 네, 자, 오늘 스텝 바이 스텝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알고 경험을 표현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네. 나를 알고 알고. 경험을 표현하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떠오르는데요. 오늘 주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혹시 MC분들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예.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 예. 어떤 거였죠? 그때도 나를 알라는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똑같은 주제로 예. 강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네. 역시 예. 기억하시는군요. 예. 자, 지난주에는 강점의 조건과 그리고 강점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로 좀 다양하게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직자 여러분들이 강점을 개발하고 그리고 발견해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에 그 연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기업에서 스토리텔링 중요하다 참 말 많이 하는데 이 스토리가 가진 힘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현실과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현실이 항상 현실에서는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진실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를 믿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스토리에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광고에서도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상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 에비앙생수 아시죠? 알죠? 알죠. 네, 에비앙생수에도 스토리에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몰랐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 1789년도에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에비앙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네. 신장 결석을 앓고 있던 한 그 후작이 요양을 하러 이 마을에 묵으면서 우물에 있던 물을 마시면서 그 병을 싹 낫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물을 분석한 결과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정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고 팔게 되는 상품화된 최초의 생수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즉 성공 스토리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 많은 면접에서도 그 사람의 성공에 관련된 스토리도 궁금해하고요. 또한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 도전, 좌절, 스트레스, 갈등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극복해낸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지원자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요즘 스토리텔링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거 만든 것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이제 구직 활동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골격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해도 말을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잘할 수 있듯이 보통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잠깐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라던가 백설공주 같은 동화책 그리고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그 에비앙 생수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풀어야 되는 미괄식의 스토리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는 결론, 본론, 요약의 두괄식 구조로 말해야 되는 비즈니스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면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즈니스 스토리 구조인 결론, 본론, 요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 도입하는 부분에서는요.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에 대한 정직성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저는 정직함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핵심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본론에서는 좀 스토리를 이 정직에 관련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근거로 스토리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결론에선 다시 한번 이 핵심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구조를 A, B, A-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조를 생각해 놓고 있지 않으면 서론, 본론으로 쭉 이야기만 이것저것 늘어놓다가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을 할 때 목적 의식이 없게 되면 이 말 저 말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A, B, A- 구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A, B, A- 구조를 가지고 약 5분 정도 이야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보통 본론에서는 한두 개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핵심 내용에서 말한 주제에 적합한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지원자 중에서는 본론에서 스토리가 아닌 4-5개의 그냥 이야기를 행동들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뭐 자신의 너무 잘난 척이라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매력적이지 않은 스피치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본인이 쓰고자 하는 혹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간혹 처음에 말했던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해서 면접관을 좀 당황스럽게 한다라거나 혹은 너무 이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주제에 맞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면접관들이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꼭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못 지어가지고 저도 가끔씩 A, B, B가 되는 BA가 되는데 어려워요. A, B, B 네. 내지는 AAA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네. 3,000% 빠지는 분도 계신데 자 이렇게 말씀해주신 스토리텔링 구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은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연습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이렇게 것은 웃으세요. 바로 마법의 EOB 법칙입니다. 네. 네. 제가 방금 A, B, A-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A에서 나의 정직함을 이야기했다면 B는 A와 관련된 핵심 스토리를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다시 A-에서는 다시 정직함입니다라고 끝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법의 EOB 법칙은요. 구직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분들이 또 하나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 싶은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했던 경험을 근거로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느낌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접에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알리고 싶은가에 대한 PR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구성할 때는 먼저 70% 정도 주제에 맞는 사례를 언급하시고요. 그 사례를 통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다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직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그샘플이라는 그 사례로 이야기를 했다면 O는 바로 아웃라인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다시 한번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B, 베네핏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직에서 중요한 마무리는 바로 이 베네핏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 기업에 들어오신다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직무에서 이러한 역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저도 대학생들 이 면접을 한번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본론에서 4-5개의 자기 자랑을 막 이렇게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듣는 입장이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한 가지 얘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던데 딱 한두 개를 좀 잘 잡아서 집중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스토리텔링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직을 할 때 조직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과연 일을 잘할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지원자의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목표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강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본인이 강점을 찾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조직 적응뿐만이 아니라 직무 적합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를 알고 스스로 표현법을 잘 알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마법의 EOB 법칙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 컨설팅 이정원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